안녕하십니까. 남북미 무기열전입니다. 오늘은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북한도 다양한 순항미사일을 개발을 해왔습니다. 물론 북한은 탄도미사일 개발에 좀 더 주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탄도미사일에 비하면 순항미사일의 종류도 많지 않고 개발 시점도 좀 더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순항미사일보다는 좀 이렇게 뒤에 개발됐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탄도미사일이 그 미사일 지침에 따라서 개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탄도미사일보다는 순항미사일에 좀 더 주력을 한 면이 있죠. 자, 북한의 순항미사일에는 크게 이제 대지미사일, 대한미사일, 그러니까 지상을 공격하는 것과 바다에 이제 군함을 공격하는 미사일로 이렇게 두 개 좀 나뉩니다. 근데 아니 둘 다 어차피 바닥을 향해서 공격하는 거면 똑같지 않냐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차이가 있어요. 대지 미사일과 대한 미사일에 좀 차이가 있는데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육지를 공격하는 것에 비해서 좀 더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다 한복판에 있는 배를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확하게 맞추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육지 같은 경우는 그 근처를 맞춰도 파편이 옆으로 튀어나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는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대한미사일은 정확하게 그 배를 맞추지 못하면 그 부근을 맞추는 거는 그냥 물속에 들어가고 끝나버리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별 효과가 없다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망망대해에서 배를 찾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육지 같은 경우는 그 근처까지 정찰병이 숨어 들어가가지고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군함 같은 경우는 배를 망망대해에서 그걸 찾아내서 거기 위치를 정확하게 계속 겨냥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불가능하죠. 거기는 뭐 바다 망망대해에 숨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공위성이 없으면, 정찰위성이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이 해전 같은 경우 지상에서의 전쟁과 양상이 상당히 좀 많이 다릅니다. 뭐 예를 들어 그 미드웨이 해전 같은 경우 그거 보면은 정말 재밌어요. 이 정찰기도 아니죠. 정확하게는 이제 그냥 비행기를 띄워가지고 망망대해에서 배를 찾습니다. 찾으면은 완전히 그게 근데 복불복이에요. 로또나 다름없는 건데 우연히 발견을 하면 이기는 거예요. 발견 못하면 지는 거예요. 근데 그 망망대해에서 비행기가 열려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돌면서 배를 찾는 거예요. 적의 군함을. 그렇게 해서 우연히 찾아가지고 막 우연히 이기고 막 이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 그런 이제 차이점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사일 개발에도 약간 다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북한이 개발한 대지 미사일에는 화살과 불화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이 공개를 안 했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어떤 사람은 화살은 일반 미사일이고 여기에 핵탄두를 탑재하면 불화살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글쎄 그건 뭐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대한 미사일에는 금성과 바다수리가 있는데 이 둘의 차이점도 좀 불분명한데 금성 이후에 바다수리로 이렇게 좀 넘어가는 시간상으로는 그렇게 됩니다. 자, 뭐 하나씩 볼게요. 대지 미사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지대지 미사일, 순항 미사일, 지대지 순항 미사일, 화살이라는 미사일 이름이 화살이에요. 화살 1형, 2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개가 사실 멀리서 보면 다 그냥 똑같이 생겼어요. 색깔만 다르고 뭐 도색만 다르게 했다 뭐 이렇게 좀 볼 수 있는데 만든 시점도 거의 비슷합니다. 2021년에 처음 공개가 됐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 동시에 개발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북한이 무기 개발할 때 약간 그런 면이 있더라고요. 비슷한 무기를 동시에 개발을 해서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만들어진 거 보면은 약간 비슷한. 그래서 아마 약간 경쟁을 시키는 거 아닌가. 두 그 개발 연구소라고 해야 될까요? 그 연구소에 각각 하나씩 임무를 맡겨가지고 순항 미사일 만들어봐. 라고 해서 둘이 경쟁을 하면서 이렇게 만드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나 싶긴 해요. 자, 어쨌든 생긴 거나 뭐 재원이나 이런 거 놓고 보면 미국의 토마호크와 아주 유사하다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뭐 크기도 토마호크랑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고체 연료 부스터를 이용해서 발사를 한 뒤에 날개를 펴고 날아가는 형태, 뭐 공기 흡입구, 꼬리 날개 이런 것들이 여러모로 토마호크와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화살 1형과 2형 그럼 뭐가 다르냐라고 보면 사실 외형상 차이가
공기 흡입구밖에 없어요. 화살 1형의 공기 흡입구를 보면 원뿔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가 들어가는 입구는 원형으로 돼 있는데 화살 2형은 사각형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쭉 이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공기 흡입구만 다르고 나머지는 뭐 거의 차이가 없어요. 꼬리날개가 화살 2형은 꼬리날개가 없다는 얘기도 있는데 또 어떤 사진에는 또 꼬리날개가 있는 사진도 있어가지고 꼬리날개 없다는 건 아마 날개가 펴지기 전에 사진을 보고 없다고 좀 추정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도색 차이를 얘기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이렇게 이 시험 발사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쭉 비교해 보면 도색도 일정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화살 2형처럼 도색이 돼 있는데 화살 1형이라고 북에서 소개한 것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도색으로는 구분하는 건 좀 쉽지 않다. 오히려 이제 북이 교란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도색을 다르게 칠할 수도 있는 거니까. 자, 일단 화살 1형의 길이는 6m 정도 되고요. 물론 북한이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입니다. 사거리는 북한이 시험한 결과를 발표한 걸 토대로 봤을 때 이제 최대 2,000km까지 1, 2형 둘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다음에 속도는 시속 710km입니다. 시속 710km면은 느린 편이긴 해요. 미국이나 한국의 순항 미사일보다는 속도는 느린데 사거리는 더 길다. 그래서 아마 이제 좀 더 느리게 비행하면서 엔진 효율이 이제 더 좋아지니까 더 오래 날 수 있는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핵탄두를 탑재를 할 수가 있습니다. 화산 31이라는 핵탄두죠. 핵탄두는 나중에 또 따로 다루겠습니다. 핵탄두를 탑재하는 그러니까 전략 순항 미사일이 되는 거죠. 핵을 탑재하는. 그러니까 뭐 한미의 순항 미사일하고는 좀 폭발력은 뭐 비교할 수가 없는 거고. 북한이 2021년 10월 11일 국방 발전 전람회를 열었는데 여기에 이제 화살 1형, 2형을 모두 공개를 했습니다. 근데 2020년 10월 10일에 열병식에서 이미 등장했다라고 보는 견해도 있어요. 근데 이 열병식에서는 이게 어떻게 나오냐면은 다연장 로켓포, 그러니까 방사포하고 사실 크게 구분이 안 돼요. 이 미사일 자체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미사일 발사관을 보여주는 거니까 그 관 안에 그 탄두 부분만 끝이 살짝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로켓포가 들어가 있는지 순항 미사일이 들어 있는지 탄도 미사일이 들어 있는지 이게 사실은 모릅니다. 발사하기 전에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 열병식에 이미 등장했었다라고 해도 뭐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자, 북한이 공개한 시험 발사 결과를 이제 보면은 화살 1형 같은 경우는 비행 시간이 최대 2시간 50분이고요. 비행 거리는 2,000km, 비행 고도 20m, 폭발 고도 600m. 화살 2형도 똑같습니다. 사실 뭐 거의 차이가 없고요. 폭발 고도가 600m라는 게 약간 특이하잖아요. 비행 고도가 20m인데 폭발 고도가 600m. 비행기 고도가 20m라는 건 높이 20m로 이렇게 쭉 날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초조공 비행을 하는 거죠. 이 정도면 사실 웬만한 아파트 아래로 이렇게 날아가는 그런 거예요. 근데 왜 폭발 고도는 또 600m야? 좀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은 이렇게 쭉 날아가다가 목표물 상공에서 쭉 올라가가지고 600m까지 올라가서 여기서 터졌다는 거예요. 아니 그냥 그대로 가서 맞추면 되지 왜 굳이 올라가서 터뜨리지? 좀 이상하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핵폭발을 노린 거예요. 핵폭탄이라는 게 그냥 땅에 떨어져서 빵 터지는 게 아니에요. 공중에서 터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폭발 범위가 훨씬 파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일부러 올려서 위에서 이렇게 터뜨린다고 해요. 그 다음에 그 핵탄두의 폭발력에 따라서 어느 높이에서 터뜨리는 게 가장 효율적인지가 달라진다 그래요. 그래서 아마 북한은 600m 상공에서 폭발할 때 가장 파괴력이 넓게 퍼지는 그런 핵탄두를 개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북한 일단은 이 화살 1형, 2형 시험 발사를 상당히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신뢰도는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을 하고요. 이미 뭐 실전 배치했다라고 하고 고도가 20m로 매우 낮기 때문에 레이더를 피해서 기습 핵 공격을 할 수 있다.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북에서 그냥 20m면은 산 골짜기를 타고 이렇게 쭉 날아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군사 요충지까지 쭉 그냥 건물들 빌딩 사이사이 뭐
산 언덕 사이사이로 이렇게 하면은 포착이 거의 안 돼요. 레이더로는 일단 포착을 거의 할 수가 없고 육안으로 그냥 저기 뭐가 날아가는데요 뭐 이런 수준이 돼버릴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북한에서 공개하기 전까지 한미 당국이 북한이 이 순항미사일 발사 훈련을 했는지 전혀 파악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공개하면 뭐라고 하냐면 우리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만 안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럼 왜 어떤 미사일은 발표하고 어떤 미사일은 발표 안 하느냐라고 하면 탄도 미사일은 발표하지만 순항 미사일은 굳이 발표하지 않는다 또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합니다. 왜 또 그렇게 차이를 두느냐? 유엔 안보리 결의안이 있어요. 그래서 대북 제재 결의안이 있는데 그 제재 결의안에는 탄도 미사일 발사를 금지하고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순항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는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 저촉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난할 명분이 없는 거죠. 물론 북한이 순항 미사일 발사하면은 국내에서 뭐 정부도 그렇고 군 당국도 그렇고 정치인들도 그렇고 북한이 도발했다라고 막 규탄을 합니다. 근데 군에서는 또 이건 유엔 안보리 제재 사항은 아니니까 굳이 포착은 해도 발표는 하지 않는다라는 이상한 논리를 이제 펴고 있어요. 그러다가 또 어떨 땐 또 공개를 해요. 발표를 해요. 어떨 때 발표하고 어떨 때 발표 안 하는지 이건 그냥 군 당국의 맘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의혹이 있냐면 포착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근데 포착 못하는 걸 비난하기도 좀 어려운 게 포착을 못하는 게 사실 당연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최전방에서 쏘는 게 아니라 북한이 내륙 그 후방에서 이 순항 미사일을 쏘면 우리가 그걸 포착할 방법이 없습니다. 후방까지 뭘로 관찰을 할 거예요. 이게 탄도 미사일 같은 경우는 높이 올라오기 때문에 우리가 레이더로 포착을 할 수 있는데 순항 미사일은 높이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당연히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미국은 정찰 위성으로 감시를 해서 우연히 그걸 발견을 하면 알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포착 못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당당하게 순항 미사일은 우리가 뭐 원래 탐지할 수 없는 거다라고 발표하면 되는데 그걸 그렇게 또 안 하고 순항 미사일은 우리가 그냥 일부러 발표 안 하는 거야 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논란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떨 때는 또 발표하고 어떨 때는 발표 안 하고 일관성이 없게 된다 이거죠. 자, 뭐 얘기가 약간 샜는데 2024년 2월 2일에 화살 1형의 개량형인 화살 1라 3형이라고 이름 되게 복잡하게 지었어요. 을 시험 발사했다라는 발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초대형 탄두 위력 시험을 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탄두를 좀 대형화한 미사일이 새로 생겼나 보구나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화살 1라형이라고 했으니까 화살 1형에 가, 나, 다, 라 최소 4가지 개량형이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추정은 해볼 수가 있겠네요. 화살 1라형, 1라의 3형이 그 시험한 거를 사진을 보면은 건물을 직격해가지고 파괴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초대형 탄두라고 해서 당연히 핵탄두일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핵탄두면은 그냥 상공에서 올라가서 터뜨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건물을 직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파괴하는 건데 건물 파괴는 일반적인 고폭탄 보다는 열 압력탄을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 압력탄이 훨씬 효율적이기 때문에 열 압력탄이 뭐냐라고 하면은 그건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폭탄을 또 전문적으로 해설하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건물 내부에서 터뜨렸을 때 효과가 좋은 게 열 압력탄인데 이걸 사용한 게 아닐까라고 추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을 볼게요.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이라는 게 SLCM이라고 하는데 2023년 3월 12일에 처음 발사를 했고 2025년 1월 25일에 개량형을 발사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딱히 북한에서 정보를 공개한 게 없어서 우리도 뭐 아는 게 많지는 않습니다. 아마 화살 1형이나 2형을 그 잠수함의 어뢰 발사관 크기에 맞게 개량을 한 게 아니겠느냐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진을 보면 공기 흡입구가 안 보인다라고 하는데 공기 흡입구가 안 보이는 각도에서 찍었을 수도 있는 거고 뭐 그건 알 수가 없는데 순항 미사일이 공기 흡입구가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건 알 수 없고 뭐 북한에서 이름도 공개 안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게 있다. 잠수함에서도 순항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구나라는 걸 이제 확인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불화살 이라는 것도 있어요. 불화살 3-31이라는 게 있는데 지상, 군함, 잠수함
발사할 수 있대요. 어디서든 발사할 수 있는 뭐 그런 다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나? 다발사대? 뭐 이런 이제 순항 미사일인데 이것도 시험 비행에서 2시간 정도 비행했다 그러고 실제 모양을 놓고 와서 보니까 화살 1, 2형하고 사실 거의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로켓 부스터 길이가 좀 짧고 꼬리 날개도 또 작은 걸로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 용도가 뭔지 왜 이걸 별도로 만들었는지 이런 것들은 뭐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나왔던 잠수함 발사 순항 미사일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똑같은 건 또 아니에요. 또 달라요. 그래서 뭔지 모를 무기들이 좀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다음에 북한의 순항 미사일 중에 이제 대한 미사일들도 있는데 대한 미사일도 정보가 별로 공개된 게 없어가지고 이런 게 있다라는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 수밖에 없네요. 금성 3과 바다수리 6이라는 이름으로 있는데 금성 3이 먼저 등장했고 바다수리 6이 나중에 등장했어요. 그래서 아마 금성 시리즈로 이 대한 미사일을 개발을 하다가 바다수리로 넘어간 것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이 되고 금성 3 같은 경우가 사거리가 200km고 바다수리 6이 사거리가 400km로 추정이 됩니다. 지대함 순항 미사일. 그러니까 땅에서 뭐 해안가에서 발사하겠죠. 그래서 이제 배를 쫓아가서 맞추는 그런 겁니다. 북에서 이제 선박에 명중하는 사진을 공개를 했는데 금성 3 같은 경우 선박에 명중한 사진을 공개했어요. 바다수리는 아마 공개한 사진은 없을 겁니다. 근데 선박을 옆 벽면을 치더라고요. 이제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 어떤 게 있냐면 옆 벽면을 바로 직격하는 미사일도 있는데 가다가 막판에 올라가서 갑판을 이렇게 때리는 내리꽂히는 방식의 순항 미사일도 있습니다. 그 두 개가 왜 이제 차이가 있냐면은 이게 군함을 만들 때 옆 벽을 좀 두껍게 만들고 갑판을 약하게 만들어서 갑판이 약점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점이 되는 갑판을 맞추기 위해서 막판에 이렇게 풀업 기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리꽂히는 방식으로 개발을 한다고 해요. 그다음에 이 대한 미사일 같은 경우는 순항 미사일로 개발을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탄도미사일로 만들면 탄도미사일이 이제 탄두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폭발력은 좋은데 얘가 정확도는 좀 떨어져요. 멀리까지 날아 사거리가 길게 만들기는 유리하긴 한데 이게 정확도는 떨어지기 때문에 이 부근을 맞추는 거지 정확하게 딱 맞추기는 좀 쉽지 않거든요. 근데 순항 미사일은 쭉 쫓아가가지고 얘를 맞출 수가 있는데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예를 들어서 망망대해에 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배가 이렇게 있으면은 얘를 찾아야 되는데 인공위성이 없는 이상은 일단 대략 저쯤에 배가 있다더라라고 하면 그냥 미사일을 그 부근으로 쏘는 거예요. 그러면 미사일이 날라와서 얘를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토마호크 같은 경우도 얘를 어떻게 찾냐면요.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예측되는 곳 주변을 이렇게 계속 돌아요. 연료 떨어질 때까지 계속 돌다가 배를 발견하면 그냥 공격하는 식이에요. 그런 식이기 때문에 탄도미사일로는 대한미사일 만들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보통은 순항미사일로 만들고 순항미사일이 이렇게 여러 이제 탐지 장치들이 있겠죠. 그래서 쭉 와가지고 이 부근을 이렇게 돌다가 배를 발견하면 공격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공격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북한의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뭐 한국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순항미사일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가 많지 않아가지고 이런 미사일들이 있더라라는 것만 좀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희 이 방송이 이제 자주시보와 촛불전진 그리고 백자TV 이렇게 세 채널에서 나가고 있으니까 세 채널 모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